봅시다.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취소송에서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위법하기만 하면 최소한 취소 사유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소에서는 처분이 위법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1단계. 하지만 무효 확인송을 제기하게 되면 먼저는 1단계에서 그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만약 위법이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확인송은 어디까지 가는 거지? 2단계 심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취소는 1단계만 위법 여부, 그 다음에 무효 확인송은 2단계까지 위법 여부 and 위법 정도까지 심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취소 소송이든 아니면 무효 확인송이든지 간에 1단계에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만큼은 중복되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무효 확인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이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법성 판단시는 언제입니까? 위법성 판단시. 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법성 판단시는 언제지?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위법성 판단시는 판결시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위법성 판단 기준시도 그럴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기준시도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판결시로 봐야 될까? 이게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논의의 출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중간에 어떤 변수가 들어와야 돼요. 우선 처분이 나왔죠. 우리 취소는 사후소송이죠. 처분이 나오고 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은 어디가 있어요? 판결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시와 판결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의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의 변수가 생겼는데, 그런데 종전 법령 상태에 따랐을 때의 처분의 위법적법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개정된 법령 상태를 가지고 봤을 때, 변경된 법령 상태에 따랐을 때 처분의 적법 위법이 달라져. 종전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처분의 적법 위법과 그 다음에 변경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분의 적법 위법이 결론이 달라져. 달라지게 되면 판결을 선고해도 인용 판결을 해야 될까, 기각 판결을 해야 될까, 결론이 달라지겠죠.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법이 필수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변수는 상당히 많이 있죠.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발표는 다 날 겁니다. 다 날 건데 어떤 변수가 있죠? 필기시험, 단편적 지식만을 묻는 필기시험을 최소화한다라는 지금의 방향성을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5과목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국어, 영어, 한국 사이다가 일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행 아닌 사람. 뭐야? 다 일행이야? 네. 일행이구나. 그럼 어쨌든 5과목이지? 5과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행정법 행정학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40점 넘고 60점만 평균적으로 넘어가면 패스. 그리고 면접 강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어쨌든 일행에서 행정학은 살아남는 건 맞을 거예요. 맞을 거니까 5과목 여러분들은 아예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일행들은 고정되어 버린 거고, 했을 때 이게 필기시험 경쟁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면접시험 경쟁을 붙일 것이냐, 이 부분에 또 방점이 어디 찍힐 것이냐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 들어엎지 않는 이상은 면접이 아무리 그렇게 돼도 면접 점수가 같아지면 다시 또 필기 점수를 가지고 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는 잘 받아놓는 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된 주문이 아니라 그 출제 기관들, 블라인드를 제발 얼굴도 블라인드 해달라. 얼굴도, 그죠? 얼굴도. 왜? 싫어? 얼굴 블라인드? 응? 얼굴로 승부 거는 세상은 그만. 그러지 말고
직원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직원 뽑는 거죠. 예. 저도 학원을 2번 하면서 첫 번째 직원을 뽑을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예. 처음에는 그래도 고객을 대하는 직업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우리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든 어쨌든 좀 깔끔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엔 막 뽑고 그랬는데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일을 잘해야 되거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향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허가 처분을 한다. 그냥 기속행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4번 요건이 추가가 됐더라 이거야. 4번 요건. 그렇다면은 얘가 허가 신청을 할 때는 1, 2, 3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거부 처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 시하고 판결 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처분 시에 있었던 구법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을 한다예요. 판결 시에 있는 신법은 1, 2, 3, 4의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허가 요건 모두 갖췄잖아. 그럼 거부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인용을 해야 되는 건데 거부, 기각을 해버렸잖아. 그럼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죠. 위법이 됩니다. 그럼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 하지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4번 요건을 못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 요건을 다 못 갖춘 거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야. 그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거부 처분은 적법이고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방금은 법령 개정, 이번에는 사정 변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1, 2의 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거부 처분이 나온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거든.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3번 요건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소송 중에 얘가 3번 요건을 투자해서 갖춰온 거야. 그러면 거부 처분이 나온 시점에는 1, 2의 요건만 갖추고 있었지. 거부 처분은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이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기각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번의 요건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죠. 그럼 거부 처분은 적법이 되고 거부 처분은 위법이 되고 인용 판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법령 개정의 상황이고 뒤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정 변경의 상황으로서 법령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사실 상태가 바뀌었을 때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위법이 적법으로 바뀐 게 전자, 그 다음 적법이 위법으로 바뀐 게 후자의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들어드린 것은 두 가지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의 문제, 거꾸로 인용이 기각이 되고 기각이 인용이 되는 양쪽 상황을 모두 한 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문제 생길 수 있겠지? 문제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정법이 필수가 되면서 우리는 행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7페이지 처분시와 판결시. 처분시설은 취소는 사후적 구제수단이죠.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뜻은 과거에 행해진 저 처분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행해진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과거에 행해진 처분이 당시에 제대로 행해진 것인지를 지금에 와서 판단하는 게 바로 취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당시에 현행 법규에 이 처분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취소 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원칙적 처분시, 그 다음에 예외적인 미집행 계속효, 다음에 보게 되면은
처분시 판결시에서 원칙적 처분시, 그다음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 그다음 판결시를 기준으로 인용 판결 여부, 이런 절충설 부분 있죠. 절충설 부분이 지금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우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겁게 느끼지 마시고 우선은 절충설 털고 전체적인 틀 잡겠습니다. 알겠어요? 먼저는 절충설 털고 들어갑니다. 평면 적겠습니다.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었는데 이런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는 거야? 처분시하고 판결시하고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때 뭔가 결과가 바뀌는 거지. 근데 그 문제는 처분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쪽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처분 이전입니다.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요구소송 방어소송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소송 방어소송을 나누시고 그다음 처분 이전 이후 상황을 나눠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위쪽에다가 요구소송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요구소송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방어소송입니다. 13유형. 얘는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평면, 먼저 2번 평면부터 들어가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처분시하고 판결시 대립이 있겠죠. 그래요. 여기에는 처분시하고 그 다음에 판결시 중에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먼저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소급 입법 금지, 소급 적용 금지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으면 말하죠, 뭐. 그쵸? 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건 나중에 행정 입법 가가지고 소급 입법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법에 따르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토에 1, 2, 3의 요건을 갖춘 건물들이 쫙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도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뭔가 사정 변경이 발생했죠.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요건이 들어간 거야. 내진 시설이 있어야 된다. 라고 1, 2, 3, 4의 요건이 4번 요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신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기존의 모든 건물은 다 법상의 요건을 못 갖춘 불법 건축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 해갖고 싹 다 대집행해서 철거해버려요. 그래서 전국토가 한번 옷을 싹 벗어. 싹 벗고 새로 다 지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법이 한번 바뀔 때마다 건물은 한 번씩 옷을 입었다 벗었다. 우리 국토는 아주 그냥 추워 얼어 죽겠다. 그것도 겨울에 옷 벗기면 난리 나겠지. 말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까 말이. 여기선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건축주들은 이미 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거거든. 얘들은 이미 건축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미 권리가 설정이 된 상태죠. 법률관계가 완성된 상태라고요. 법률관계가. 이렇게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에 제정 또는 개정 등이 있다라고 하여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법률 관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급 적용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급 적용이에요. 이미 다 끝난 게임에 대해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럼 뭐라고? 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면 소급 적용은 소급 적용인데 부진정 소급 적용은 인정될까? 부진정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란 뜻입니다. 현재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 진짜 백의 오리지널 소급 적용이 아니어서 허용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과연 언제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겁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건축허가 처분을 이미 다 받았다고요. 허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은 뭐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쳤어? 그럼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 법률관계 만들어졌을 때 그 법률관계 완성된 거야. 알겠습니까? 법률관계 언제 완성된다고? 처분 나왔을 때. 처분 나왔을 때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법률관계 완성된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소급 적용시켜갖고 전부 불법 건축물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신법과 구법이 있으면 우리 뭘 적용시키기로 했지?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 신법과 구법이 있으면 신법.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하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은 아직까지 법률관계가 완성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아직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완성된 법률관계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적용시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즉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우리 쪽에서는 법률가 언제 완성된다고? 처분 나왔을 때. 그럼 뭐야? 응? 법으로 치게 되면 얘는 구법이죠? 얘는 신법이죠? 뭐 적용해야 된다고? 구법 적용해야 된다고. 이미 처분 나왔잖아. 그치?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잖아. 처분 나오면 법률관계 완성된 거잖아. 그쵸? 그겁니다. 뭐라고? 여기서 처분이 발령됐지? 여기는 법률관계가 완성된 거예요. 여기는 아직 처분 안 나왔잖아. 법률관계 아직 완성 안 된 거야.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상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완성된 시점에 법을 적용시키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밑에서도 공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방어소송에서도 역시 처분시하고 판결시하고 이렇게 언제의 법령상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구법과 신법 중에서 뭐를 적용시킨다? 구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통설판례입니다. 이게 통설판례야. 얘들을 적용시키자. 얘네를 적용시킨다가 이게 통설이고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확장시켜서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법 판단 기준시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 오른쪽이에요. 2번, 4번 영역이야. 2번, 4번. 여기선 뭘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일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기준. 아이고 여기다 쓰면 2번만 그런 줄 알겠다. 이 뒷부분이 일반 기준으로서 이게 진짜 위법성 판단 기준입니다. 왼쪽은 개별 기준이에요. 개별 기준. 이거는 사실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아니에요. 이건 원칙과 예외 논의입니다. 어떨 때 과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까? 원칙과 예외 논의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내가 이제 허가를 신청을 했잖아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다? 그래요. 처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점은 판결시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렇죠? 그래요. 신청시가 있고 처분시가 있고 판결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왔다고 치면 법이 지금 2번, 4번 영역은 여기서 개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개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정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여기에는요 구법이 있는 거죠. 예, 여기에도 구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신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법과 신법 둘 중에 뭘 적용시킬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그래 가지 말고 만약에 법이 여기서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개정됐어요.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입니다.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그럼 여기에는 구법이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에는 법 바뀌었어. 신법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도 따로 다시 한번 바뀐 거 아니니까 그 법이 그 법이야.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신청시하고 신법하고 구법하고 신법하고 뭘 적용시킬까 하면 신청시, 처분시, 신청시, 판결시 이렇게 둘 중에 뭐로 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신청시, 처분시 이렇게 놔도 이 구법과 이 신법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청시, 판결시 이렇게 놔도 이 구법과 이 신법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될까? 여기에는 신청시, 처분시예요. 신청시, 처분시 이렇게 대립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처분시를 취했잖아요. 처분시가 맞다고 했잖아. 이 처분시가 일로 넘어오는 거라고요. 이 처분시가 일로 넘어오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1번 평면은 구법과 신법을 비교하려면 여기 보시다시피 신청시와 처분시 이렇게 묶어도 되고, 그치? 여기서 이렇게 신청시와 처분시 이렇게 묶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신청시와 판결시 이렇게 묶어도 된다고. 1번으로 비교해도 되고 2번으로 비교해도 되는 거라고. 결국은 구법과 신법의 게임이니까. 그런데 굳이 왜 1번으로 놓을까? 신청시와 처분시라고 저기에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유가 뭘까? 원칙이 처분시니까. 위법 판단 기준시가 이쪽이라고 했잖아. 이쪽이고 여기 뭐하는 논이라고? 여기는 개별 기준. 원칙과 예외 논의하는 부분이라고. 원칙과 예외.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1번이 2번 상황을 규정 짓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랬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맞다라고 하고 데리고 끌고 왔으니까 이노마가 원칙이 되겠네. 맞아요. 이노마가 원칙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기준 논의가 아니라 원칙 예외 논의라고. 원칙 예외. 원칙은 뭐야? 원칙은 처분시, 예외는 신청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원칙은 처분시, 예외는 신청시. 방금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 1번 평면 법률관계 완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완성 안 돼 있죠. 법 개정됐을 때. 그죠? 미완성의 상태야.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어떤 반응도 안 했어. 근데 그때 법이 개정됐거든? 그러면 지금 법률관계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제가 대답을 아직 안 했어요. 그죠? 나한테 어떤 건축권이 인정된 게 아직 아닙니다. 부진정 소급 적용이죠. 미완성의 상태. 그럴 때 뭐라고 했어? 신법 우선의 원칙 적용한다고 했잖아. 그거라고요. 이거 여기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야. 우리가 노싹 말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뭐야? 얘는 구법, 신법 이렇게 되지. 신법 우선의 원칙, 처분시가 원칙이 된다고. 그럼 예외적으로 어떨 때 신청시의 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정소급 적용은 안 돼. 부진정 소급 적용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형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익 형량을 한 건데 그 이익 형량을 해놓은 걸 쫙 모아놓으니까 어떤 질서를 형성하더라 이거야. 그 질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법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법리. 진정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질서가 나왔을 때 그 질서를 말한 것뿐이고 언제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그래,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구법하고 신법하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구법이 있다. 신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지금까지 본 법이 계속 나에게 적용될 거라는 신뢰를 할 거 아니야, 국민은. 그 다음에 국가가 법을 개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뭐예요? 개정 목적. 개정 목적으로서의 공익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익하고 국법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굳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공익하고 둘을 이렇게 형량을 하는 거야. 형량을 해본 건데, 근데 만약에 법률관계가 완성됐을 때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이기더라 이거야. 법률관계가 완성되면 보통은 그렇더라 이거야. 보통은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상태면은 국법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더라 이거야. 1, 2, 3의 요건을 갖춰서 내가 건축허가 받아 건물 다 지어놓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 국법에 따라서 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엄청 크더라 이거야. 개정의 공익보다. 근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면은 나한테 허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법에 따라 나에게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걔네들의 기대 이익은 그닥 크지 않더라 이거야. 그닥 크지 않더라. 그거는 법을 개정한 공익이 훨씬 더 크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위에는 뭐라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밑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평면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지. 1번 평면 소급이 되는 거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야. 2번 평면은 뭐야? 이미 완성됐으니까 소급이 안 되는 거니까 국법, 처분 시에 국법을 적용시키자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위에 이 상황, 밑에 이 상황, 소급이 된다. 신법 우선의 원칙. 그런데 거꾸로 이런 경우도, 여기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완성의 상황인데도. 여기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된 상황이고, 여기에는 완성이 된 상황인데,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도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겁나게 중요할 때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상황. 미완성이지만, 외형상으로는 미완성이지만 이건 기완성, 완성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정상적인 상황으로 기준을 삼으시라고요. 정상적인 상황. 이런 거 예를 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용자가, 국가가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한 거야. 부당하게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난 말이야, 해고를 당했으니까 출근해서 일을 안 했겠지. 그게 내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죠. 강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거야. 일을 안 했지. 일을 안 했으면 무노동 무임금이야? 돈 못 받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제가 부당하게 해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원래 하던 대로 출근을 했을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일을 했을 거고, 그럼 나에게 당연히 급여를 줬어야 될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간에 내가 소송을 다퉈갖고 이겼어. 그 해고가, 해임이, 파면이 면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성공적으로 입증을 해내면 그동안 면직당하고 못 받은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딴지 걸면 안 됩니다. 야, 이 새끼야, 난 지금까지 계속 너 3년간 잘려있을 때 난 나와서 계속 일했고, 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랑 똑같은 돈을 받는 게 말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비정상이었으니까요. 비정상이었으니까. 정상적이었으면 이 사람도 출근했을 거라고요. 출근을 못하도록 강제당한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정상적이었더라면. 이건 뭐냐면, 이 예외 상황은 정상적이었더라면 법은 여기서 개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정될 일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위와 아래를 비교해봐요. 이 친구가 원래 여기서 처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야. 여기서 법 개정된 거야. 여기서 법 개정된 거야. 그러면 정상적이었더라면 여기서 처분이 나오고 법은 나중에 개정이 됐을 거야. 그럼 난 국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처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네? 처분이 딜레이 된 거예요. 처분의 처리가,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처리가 뒤로 연기된 겁니다.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연기된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다가 그 도중에 법이 개정돼 버렸다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늦췄다는 거지. 알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건축허가,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람, 그 민원인이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얘는 알고 있어. 조금 있으면 조례가 개정될 것을. 조금 있으면 조례가 개정될 것을 얘는 알고 있고, 그런데 처리 기간이 만약에 13일짜리인데 얘가 그 개정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25일 동안 응답을 안 해. 그리고 개정되자마자, 시행되자마자 그때 응답하면서 얘따가보다 임마 이래버렸다면, 1, 2, 3의 요건 충족하면 허가할 수 있는 건데, 얘 허가받을 수 있는 사람 맞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설정 공표에서 해놨던 처리 기간은 13일이었는데 그 13일 안에는 분명 개정되지 않았을 것인데, 정상적이면. 근데 이놈아가 행정청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늦추다가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거부 처분을 해버리는 거지. 정상적이었더라면 처분 나올 때까지 법 개정은 없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외형상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위로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한히 커진 겁니다. 이건 상대방의 농간이잖아요. 행정청의 농간. 그죠? 그게 바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뭐라고?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물론 처분 시가 원칙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시에 국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일로 가봅시다. 방어수능입니다. 제재 처분이 나왔어요. 제재 처분이 나왔다는 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뭐 청소년을 고용을 하고 청소년에 술을 팔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해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제재 사유, 즉 법규 위반 행위가 있지. 법규 위반 행위가 있는 그 행위 시에 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재 처분이 나오는 처분 시에 법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국법이고 여기가 신법이야. 똑같아. 왼쪽은 개별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원칙이 처분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처분시가? 아닐까? 만약에 우선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국법, 현행법에 따르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행위 시에는 그것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쪽에 그 행정범이라는 것은 원래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라 법에서 범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걸 범죄로 규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법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어디 법에도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한 거야. 그런데 나같이 생각하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럼 처벌받는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나 처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처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간통죄가 있었어. 근데 법이 개정돼서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간통을 하면 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뭘까? 행위 시에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된 거라고요. 행위 시에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된 겁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사유가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때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요. 다 정해진 거지.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내가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 알겠어요?
이런 건 알죠. 형벌법규 소급 금지 원칙. 형벌법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형벌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사제재처분이라는 형벌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제재처분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라거나 영업정지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은 나 면허 취소도 받지만 행정제재도 받지만 벌금도 부과받습니다. 형사제재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형벌법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법규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럼 그걸 확대해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형벌법규 소급금지 원칙을 확대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행정법에서 제재법규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제재법규 소급금지 원칙. 그것은 행정제재처분이든 형사제재처분이든 다 마찬가지다. 알겠어요? 제재처분의 근거법규는 제재법규는 소급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뭐가 되는 거야? 원칙이 행위시가 되는 겁니다. 행위시. 여기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제재처분의 근거법규, 제재법규 소급은 금지됩니다. 제재법규는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제재든 행정제재든 다 소급은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률 요건 부분이고요. 효과로 한번 가볼까? 법제처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효과 부분 치고 들어가면 말이에요. 만약에 현재 법에도 이런 짓 하면 혼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법규 위반을 했거든. 근데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네. 과징금이 시행령에 보니까 500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었어. 근데 아직까지 과징금 부과를 안 했고요. 이제 행정처에 과징금 부과할 겁니다. 이제 부과하려고 법을 찾아보니까 1000만 원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부과하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 진짜 할 때는 1000만 원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0 부과해야 됩니까? 1000 부과해야 됩니까? 난 500을 받을 놈이에요? 1000을 받을 놈이에요? 난 얼리 어답터여서 막 1000 받아? 응? 아니죠. 500입니다. 500이라고요. 이거는 법률 요건 부분도 법률 효과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로 완성되는 거야? 행위 시에 이미 다 법률 관계는 다 완성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제재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재처분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며칠로 되어 있는지 당시 법을 적용시켜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완성됩니다. 완성된다. 어디서 완성된다고? 얘는 여기서 완성돼. 어디서? 처분시. 여기서 완성됩니다. 여기가 완성이에요. 처분시. 얘는 행위시. 여기가 완성이라고. 여기가 완성이. 그 완성된 시점에 법을 적용시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시에 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처분시에 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선 이건 방어성이죠. 제재처분이죠. 과거에 행한 잘못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얘는 뭐라고요? 얘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혼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향하는 처분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지.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장래를 향하는 처분. 엄연히 제재처분인데 근데 장래를 향한 처분이 대표적인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혼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 금전을 무기로 압박을 넣는 거야, 심리적으로. 이거는 장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래를 향하는 이행강제금은 예외적으로 신법 적용받습니다. 신법. 과거를 향하는 처분인가 장래를 향하는 처분인가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가 나눠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예외가 또 하나가 들어가요.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바로 뭐냐면 위헌 결정이 있든 아니든 간에 위헌 소지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 그러니까 국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갖고 개정을 하라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입법부가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적 고려해서 법을 개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법이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법이 정당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땐 소급 적용해서 신법 적용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었을 때. 오케이. 이제 여기서 교재에 없는 내용으로 더 확장 들어갑니다. 확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요구소송에서의 확장, 2번 방어소송에서의 확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요구소송에서의 확장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처분이 나오면 그때 법률관계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깨볼게요. 짱나죠? 그다 또 짜증낼 것까지. 내가 짜증나게 만든 건 아니야 이걸. 그렇죠? 행정법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정말 우리 역사의 죄인이야. 이런 걸 만들지 말았어야 되거든. 그렇죠? 이거는 핵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만들었어. 그렇지? 괜히 만들었어. 그건 아니지. 안 그러면 지금도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래도 행정법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 봅시다. 처분이 나왔을 때 법률관계가 완성된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그게 법률행위여서야. 알겠습니까? 법률행위여서라고.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의욕하는 효과를 효과의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법적 효과를 원인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떨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뭘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법률관계가 완성되었었더라라고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고. 이 처분이 나왔을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옛날에 저기서 완성됐었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거든. 완성이 저 옛날에 됐어요. 이런 걸 한번 볼까? 만약에 근로자가 사람이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거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 치료를 받았는데 장애가 남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 장애가 남았거든. 그래서 장애급여를 달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돈 달라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이 친구가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거든요. 돈 받을 수 있는 친구 맞네 라고 그 장애급여 지급 대상자라고 확정을 지으면 비로소 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청이, 기타 행정주체죠? 행정청이 확인을 해야만 쟤한테 권리가 인정이 되니까 이 확인행위는 지급결정, 장애급여 지급 대상자 해당 결정이라는 것은 처분이 맞겠지. 맞을 겁니다. 봅시다. 처음에 얘가 다쳤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했거든. 치료를 했는데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얘가 장애급여를 달라고 장애급여 지급 청구를 했어요. 신청을 했고 그 신청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부지급 결정. 거부 처분을 했단 얘기야. 거부 처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을. 알겠어요?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법률관계 어디서 완성되나? 법률관계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다쳤을 때 완성 안 돼요. 치료 받으면서 완성 안 되는데 장애급여니까 이때 완성돼요. 장애가 발생하면 그때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고 이때 법률관계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처분을 통해서 뭐를 해주는 거야? 이 처분을 통해서 너는 그때 당시에 법률관계가 완성됐고 그리고 너에게는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지급 대상자가 맞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준법률 행위는 어때? 행정청의 의사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 얘한테 지급 청구권을 인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얘한테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로서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까지 정해져요. 금액까지 법에 정해진 그대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맞았었다 라는 것을 얘가 확인해 주는 거야. 뒤늦게. 알겠죠? 행정부의 확인을 통해서 이때 당시 얘한테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건데 이걸 거부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법이 어디서 바뀌어? 여기서 바뀌어버려. 여기서 법령 개정이 있는 거야. 법령 개정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시에 구법, 여기에 구법이 있어요. 여기에 신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법에 따르게 되면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법에 따르면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디서 완성됐대? 여기서 이미 완성됐잖아. 그치? 여기서 이미 완성됐잖아. 여기서 이미 완성이 된 게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된 거니까 이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맞는 거고 저 거부 처분은 위법한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뭐일 때입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많아. 이런 건 지금 얘기한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도 마찬가지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 같은 공무원들의 퇴직급여 지급결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 즉 보훈급여 지급결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런 식의 보통 웬만한 돈 주겠다라는 지급결정 있지. 돈 주겠다라는 지급결정은 웬만하면 다 이쪽입니다. 웬만하면 다 준법률 행위적 행위에서 확인입니다. 확인. 그럴 때는 뭐가 먼저야? 신청시하고 처분시 중에서 거꾸로 신청시에서 법률관계 완성돼 버려요. 완성돼 버리기 이럴 땐 신청시의 법을 적용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는 법률행위적 행정이, 여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이 차이를 비교하시면 돼요. 1번하고. 근데 저 부분에 법률행위적 행정이 쪽은 금전 문제가 웬만하면 아닌 경우, 금전 문제가 아닌 경우, 돈 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돈 주는 문제. 돈 주는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방어소송 쪽 끌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거는 1번 쪽이고 그 다음에 2번 쪽을 한번 끌고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이건 먼저 공무원 쪽에서 먼저 바꿨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쪽으로 하달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취업규칙을 바꿔갖고 문제가 됐던 상황인데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징계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징계 사유, 비행위를 했어. 잘못을 했어. 잘못에 징계 처분을 하는데 징계 처분의 징계 시효가 원래 3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5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얘한테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은 얘가 비위 행위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났어? 4년 지났어. 현재는 4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된 시점은 언제 개정됐다? 2년 차에 개정됐다. 2년 차에 개정됐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복잡해졌나? 이것도 문제가 있던데. 네. 사건 자체가 원래 좀 복잡하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가 비위 행위를 했어요. 행위 시점입니다. 비위 행위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 원래 구법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법에 따르게 되면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3년까지는 징계가 가능한 겁니다. 징계 시효가. 그런데 여기 이제 2년 2년 차에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바뀐 겁니다. 5년으로 여기서 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5년이야. 이게 5년. 예, 5년. 그런데 징계 처분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징계 처분은 여기서 들어옵니다. 징계는 4년. 보세요. 행위시하고 처분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행위시의 법에 따르게 되면 징계시효가 몇 년이야? 3년. 그 다음에 행위시죠. 처분시. 여기에는 이 처분시의 법에 따르게 되면은 여기는 구법, 행위시. 여기에는 처분시, 여기는 신법. 이에 따르면 5년이야. 그럼 행위시하고 처분시하고 언제 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거 잘못했다고 징계하는 거니까 이행강제금처럼 어떤 장래를 향한 처분은 분명히 아니죠. 예, 혼내주는 거야. 그냥 혼내주는 거야. 그럼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치게 되면 행위시죠. 행위시 법에 따르면 3년이죠. 3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4년 차에 징계했죠. 4년 차에 징계를 했으면 이건 3년 지나서 징계한 거니까 징계권이 없는 사람이 징계를 한 거잖아. 위법이죠. 맞냐 이거야. 맞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 개정된 시점이잖아요. 법이 개정된 시점, 여기가 3년이잖아. 응? 요 시점에 지금 완성돼 있어, 안 돼 있어? 완성이 안 돼 있죠. 징계를 안 받기로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현재 미완성에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뭐라고요? 부진정 소급 적용이잖아요. 이 법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잖아. 이 소급 적용은 무슨 소급 적용이야? 이 소급 적용은 부진정 소급 적용이잖아. 그지? 아직 3년 안 끝났잖아. 법률관계 아직 완성 안 됐잖아. 이제 징계 안 받기로 결론 나온 건 아니잖아. 그치? 예. 미완성의 상태에서 법이 2년 차에 개정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소급이 돼가지고 부진정 소급 적용을 한 거예요. 허용되는 거 맞잖아. 가능하지? 그러면 5년으로 연장되는 거잖아. 추가 2년 연장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5년 적용받고 있는 친구인 거야. 5년 적용받고 있는 친구니까 4년 차에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 완성에 따른 징계 처분의 위법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헷갈린다면 뭘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 징계 처분의 내용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을 하면은 원래는 정직 처분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근데 개정법에서 신법에서 파면 처분을 하기로 해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잘못을 했을 때의 법 정직 처분하는 게 맞는 거고 신법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하면 그거는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다 소급 적용한 거니까 위법인 거예요. 징계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징계 시효란 말입니다. 징계 내용이라면 행위시에 이미 완성된 문제야. 징계 내용이라면 나는 그 잘못했을 때 이미 법에 따르면 정직받기로 이미 결정된 놈이야. 근데 나한테 파면하면 안 되지. 그러나 징계 시효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행위시에. 그쵸? 언제 완성되는 거야? 3년 지나야 완성되는 거지. 3년 지나야. 근데 법 개정됐을 때 아직 3년 안 지났으니까 미완성 상태잖아. 그러면 소급 적용, 부진정 소급 적용 되는 거잖아. 되는 거니까 다시 계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5년으로 연장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행위시에서 다시 응용 문제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래 들어가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요. 평면 4개에다가 왼쪽 2개 응용 들어가 주시라고요. 응용. 오케이? 네. 위법성 판단 기준 설명은 마치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내가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 아무 기억 안 나요.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판서했던 그림만 떠올라요. 아세요? 칠판만 떠오르거든? 얼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이러면 이거고 저러면 저거고 이걸로 하는 거고 이러면 이거고 저러면 저거고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내용을 떠올려야 되잖아. 내용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본 책의 문장은 절대 안 떠오른다고요. 보이는 건 오직 그림이고 들리는 건 오직 선생의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냥 이 말투를 내가 수업 중간에 말투 바꾸죠? 그러면 떨어져요. 네. 한 사이클 돌리고 말투 바꾸면 말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거리는 거야. 시험 보고 있으면 야 그거 1번 아니야. 1번 야 2번이야. 2번이야. 계속 옆에서 말을 걸어요. 그게 들리면 합격하는 거고 그게 안 들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하고 수업을 귀에 계속 꽂고 다니셔야 되는 거야.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딴 거 없어. 뭐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뭐 할인 50% 50% 할인을 10년 들어봐. 50% 할인을 10년을 들어봐. 그러면 원래 한 번에 끝낼 거에 5배 아닙니까? 그죠? 돈 더 들어간다고요. 그 되게 웃긴 게임인데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할인된 수업이나 무료 강의를 굳이 스스로 깊이 하는 학생들이 바로 합격합니다. 돈 벌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돈 안 주고도 충분히 수업해달라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학생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사회주의 거기다가 주체사상을 결합을 시켰는데 주체사상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요. 사람이 바뀐다. 저도 한때 그것을 믿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 실패했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노동이 소중하기에 노동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다 똑같이 받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평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평등해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죠? 적정선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정선에서 맞춰주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야. 똑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반 애들이 왜 점수가 급속도로 오를까?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시험을 하나씩 지금은 오늘부터 매일 시험을 3개씩 봅니다. 계속 시험을 보는데 계속 점수가 나오고 계속 경쟁이 붙고 계속 성적표가 반에 붙으니까 그걸 내가 가서 매일 보니까 매일 제가 또 수업을 들어가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프게임을 들어가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점수가 게임과처럼 움직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저도 옛날에 무료 특강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도 뭐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그냥 무료로 올려놨잖아요. 기본기는 좀 갖추고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거든. 근데 무료로 강의를 하면요 애들이 막 들락날락하죠. 왠지 알아?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학원이나 강사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10,000원 손해보고 20,000원 손해보고 큰 대세 영향이 없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야지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 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대형 학원들이 자꾸 그렇게 할인을 하고 그래 놓고 왜 공단기는 벌써 다 망했고 왜 지금 대형 학원 4개 여러분들 이름 알고 있는 학원들이 다 시장에 다 매각이 나와 있을까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 다 망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본인도 죽고 학생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 할인 정책으로 학생들을 저렇게 느슨하게 그래갖고 지금 노량진의 학생이었고 온라인으로 간 학생이 얼마나 합격할까? 시험을 보고 게임을 하고 계속 시험을 풀고 계속 질문을 하고 다져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온라인으로 1년 안에 한 바퀴는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강제력이 있는 사람이면 애당초 학원 안 다닙니다. 애당초 강의 안 듣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통제 가능한 사람이면 아무 책이라도 하나 사놓고 혼자 풀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학원 강의 왜 듣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고 스스로 텍스트를 읽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함 아닙니까? 이미 본인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 그 수강료가 10,000원과 1,000,000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00원짜리 들은 사람은 100만 원 낼 때까지 합격 못합니다. 저는 합격했어요. 그런 몇 명 말고 제발 좀 그런 신화주의적인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왜 그들이 할인을 할까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했겠죠. 바보입니까? 과거에는 여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대형 학원 몇 개 중에 한 학원의 그 정책회의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한 10년 전쯤에는.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서비스 나간 거 아니에요. 수업은 무조건 궁뎅이로 합니다. 공부는 무조건 궁뎅이로 하시는 거예요. 발로 오셔서 앉아서 듣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 게임 끝내고 가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앉아갖고 혼자 도서관에서 불가능합니다. 전 가능합니다. 전 원래 딴 사람 얘기 듣는 걸 너무 싫어해서 혼자 책 본다고 했잖아.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놈들은 원래 수업 따위는 듣지 않아요. 미친놈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올 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학원에 너무 익숙하고 의존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량진 시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공부할 때 이 성인고시에 온라인 없었어요. 인강 2009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2009년도에 제가 강의하러 갔더니 저희는 온라인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뭐한 짓거립니까? 그러니까 와 온라인 시장이 커져. 흑판에다가 손으로 강의합시다. 와 그랬더니 막 저거 막 찍잖아. 막 찍어갖고 막 올려 막 어디다가 막 그래서 인터넷 잘 굴리는 학원이 잘 돼. 뭐한 짓이야? 학생들이 메가스터디니 뭐니 이런 거에 익숙해서 이미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야. 하지만 분명히 자기 발품 팔고 공부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보세요. 우리 관리반 다 90점 넘잖아. 딱 일주일 만에 5번 딱 수업하고 20점 상승하잖아. 성적표 달라고 할까 애들한테? 증명 다 돼요. 왜 가능할까? 계속 시험 보고 계속 오니까 아침 8시에 모두 시험 보는데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전출하고 그리고도 90점 안 나오면 100% 환불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환불 한 명도 안 해줄 겁니다. 제가. 왜? 전출을 했는데 90점 이상 안 나오면 내가 저 누구 생각나고 안 되겠다. 할복할게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분 할복 좀 이따 하실 거잖아. 그치? 지난번에 손가락 자르신다는 분도 계셨죠? 그분 아직도 손가락 안 자르셨죠? 네,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작두로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분 할복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할복,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증거가 다 있는데 할복한데. 말도 안 돼, 소리하고 하네. 그치?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가셔서 떠오르는 건 판서밖에 없어요. 보시고, 여기, 문제 보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 다음에, 야, 이거 좀 어려운 거, 왼쪽에 있던 거구나. 이러면 답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여기 문제를 내는데 표현을 자꾸 바꾸거든? 표현을 자꾸 바꾸니까 그걸 텍스트로 이해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텍스트로 이해하면 그게 그 문제인지를 몰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풀이 쪽에 가면은 제가 얘기를 할 때 학생들 표정 보고 느끼거든. 분명히 이거 설명한 거거든. 근데 표현 바뀌었거든. 이거는 그때 그건데 그러면 이러거든. 근데 이게 지금 그때 그 얘기라는 거를 잘 못 느끼는 거야. 네. 그걸 느끼려고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평면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게 행정법의 또 특징입니다. 네. 그렇고요. 지성이 심리를 10분간 들어가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라고 10분이 지나갔어. 그치? 지금 더 진행하면은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네, 내일 우리가 취소의 심리부터 좀 내일은 좀 빠른 속도로 막 좀 나갈게. 이거 진도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치? 네, 내일 좀 빨리 할 테니까 책 좀 몇 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